안녕하십니까, 진흥박스입니다. 이제 리모델링 공사 두 번째 이야기, 기획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가 첫 번째 기획 단계입니다. 이 기획이란 건 내가 이 집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계획인데, 저처럼 반셀프 리모델링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셀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기획 단계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이제 내 머릿속으로 이런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 저를 예로 들자면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주 컨셉은 이런 노출 콘크리트가 주 컨셉이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런 문틀이나 이런 샤시 종류는 까만색으로 하고, 저 외부 샤시는 흰색으로 하는 등 안에 가구는 어떤 색깔로 할 것이며, 저도 이제 나름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런 게 정말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거다 그러면은 그 리모델링 공사 업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셉이나 이런 색깔을 얘기를 하면 눈으로 보여줘요. 3D로.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셀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요럴 때 아주 도움이 되는 어플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인데 네이버나 유튜브, 인스타 요런 데서 볼 수 없는 사진들이 많아요. 엄마야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라 가끔 의도치 않은 사진이 나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서 본인이 원하는 컨셉을 검색해서 색조합이나 구조 같은 것들을 샘플링하면서 영감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많이 보면 볼수록 나중에 후회가, 아쉬움이 적어요. 내가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푼 들어서 하는 공사도 아닌데 어설프게 알아보고 작업해놨다가 나중에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큼 허탈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많이 충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정확한 내가 하고 싶은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나름 계획을 가지고 제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 금액에 대한 문제, 시공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요. 공사하다 보면. 그러면은 계속 어떤 변경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 주된 컨셉이 없으면 이 변경을 할 때마다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공사업체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죠. 작업자를 다 불러놓고 잠시만요. 그리고 하루 안에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니면 그 하루를 그냥 통째로 날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나 어떤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기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획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돈이죠.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이 돈으로 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저처럼 약간 예산이 타이트한 경우 진짜 이 돈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업체를 찾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장님 저 요런 거 공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견적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무작정 전화한단 말이에요. 이 견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 업체마다 생각하는 기준도 다 틀리고 공사 범위도 다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샤시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밑에 보강하는 작업도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업체는 진짜 샤시만 교체하는 비용만 있고, 그리고 메이커도 다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제 공사 내용 좀 정리해야겠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각 업체한테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켜야지 어떻게 금액 비교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샤시는 어떤 브랜드로 할 거며,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색상은 어떻게 할 거며, 말 그대로 공사 범위를 정해준 거죠. 이제 문서화 시킨 거죠. 요렇게 공사를 하고 싶다. 요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한 10이면 9개 이상은 현장에서 봐야지 정확한 견적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놔야 하는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가 샤시 공사 하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철도도 해야 되고 이걸 싱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하면은 까먹어요. 그리고 공사업체도 아무래도 사람이에요. 그 사장님도.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사 범위를 정리해 놓으면은 견적을 뽑을 때나 그 견적을 비교할 때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 범위를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견적을 다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한 끗 차이에요.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다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냐라고 하면은 느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사장님인지 아닌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장님 만나서 사이즈 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컨셉을 얘기하면서 아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 그런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받아진 느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업체 특성. 제가 이제 샤시 공사나 뭐 이렇게 공사 알아볼 때 유튜브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무실이 있고 좀 규모가 있는 업체 하는 게 나중에 AS 측면이나 뭐 공사 품질 관련해서 나중에 그게 좋다, 관리가 좋다. 그래서 큰 업체와 같이 일하는 걸 추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업체를 찾아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미팅을 해보니까 대부분 그런 큰 업체들이 당연히 공사 금액이 다 비싸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1인 사업자죠. 뭐 직접 견적도 띄고 작업도 하시고 다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업체가 대부분 견적이 다 쌀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리스크도 있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뭐 사장님이 배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블로그 같은데 어느 정도 글이 몇 개 올라와 있다. 그 정도만 있으면은 그래도 이 사장님이 뭐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 사장님들이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차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샤시 공사 하나를 맡기면 목공 작업도 따로 해야 되고 전기 작업도 따로 해야 돼요. 뭐 다른 작업자를 다시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추가로 계속 발생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간단한 목공 작업, 뭐 간단한 전기 작업, 간단한 배관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시더라고요. 공사를 맡기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까지 조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작은 금액으로 맞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수월하게 좀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샤시를 하면서 목공, 전기 이런 미장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추가 금액을 들이면서 잔잔한 작업을 맡겼거든요.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획.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무작정 전화해서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글로 혹은 사진으로 업체한테 그런 자료를 주면서 견적 비교를 하는 거고 그 견적을 받고 나서 느낌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겠다. 그리고 기술을 많이 가진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좀 모든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순서 그리고 각 작업마다 참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